대만 영공을 침입한 중국 군용기들. 참다 못한 대만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자 중국 정부가 당황했다고 하는데 여파로 한국에게서 한국형 아이언돔을 들여오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심지어 한국 공군이 대만 영공을 수호할 수 있게 검토한다고 합니다. 대만의 한국 몫이 수입 검토와 한국 공군을 끌어들인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다수의 전투기. 조용하던 하늘을 어지럽힌 전투기 무리의 병사들은 다급하게 전투태세를 갖추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던 날 중국은 대만 영공으로 군용기 9대를 보내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26 전투기 어울대와 와이파이 기술 정찰기 1대 중국 소유의 9대의 군용기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등장했죠. 대만 국방부는 즉각 초계기를 파견해 퇴거를 요청 방공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가동해 중국을 위협했죠. 중국은 대만의 위협에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 영공이 사실 중국 소유라는 것을 자랑하던 중국의 시위가 유달리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침공한 시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렸기 때문이죠. 공교롭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 24일 중국이 대만 영공 근처로 군용기를 보낸 날 역시 24일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두 국가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러시아의 모든 신경이 쏠려있는 지금 언제라도 중국은 대만을 향해 침공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전 세계 외신들 역시 이 점을 거론하면서 현재 대만은 미증유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조만간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신세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죠. 마이크 로헨넌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러시아 제재 수위를 보고 대만 공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죠.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린 이번 출격 사태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놓으며 대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로빈청 대만행정은 대변인은 철저하게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처한 현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죠. 대만이 이례적으로 빠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은 대만이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을 지적. 현재 많은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지금 미국이 제대로 대만을 방어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지 않아도 대만은 자국을 지킬 군대나 무기 시스템이 빈약해 미국과 유럽 국가를 비롯 선진국들이 무기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전적으로 무기 수출을 허가해줬죠. 작년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 M109에 이어 자주곡사포 40기와 키트 1,700개를 우선적으로 대만에게 보냈습니다. 그 외에도 자주포와 F-35 등 첨단 무기 수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었죠. 그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클 글렌닌 전 합참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대만으로 파견해 대만 차이잉원 총통과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4일 중국 군용기가 대만에 침입한 직후 벌어진 일이라 이번 파견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을 대만에 보내면서 러시아 전쟁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미국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번 만남을 통해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미국에게 엄청난 규모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과의 회담에서 대만 총통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자국 보호를 위해 아이언돔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한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구입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대만권은 한국형 아이언돔은 북한에 맞서 한국이 구상 중인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의미합니다. 고도 10-30m의 하층 방어체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북한이 점점 미사일 파괴력을 높이면서 이에 대한 방어 개념으로 도입한 시스템이죠. 아이언돔은 원래 이스라엘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저고도 방공망으로 약 70인에서 로켓포탄 과박격포탄을 추적해 제거하는 요격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가자 전쟁 중 하마스가 퍼부었던 4,000발 가까운 로켓포탄을 90방어한 것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한국은 아이언돔이 보여준 성과에 충격을 받고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
북한이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이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계획 발표만 있었을 뿐 실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올해 2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연 발사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밝힌 곳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펼친 시연에서 L전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저 정보를 담당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천국 미사일 고도 70m에서 150m 수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결합 요격 가능 고도 40에서 7 사이의 중층까지 방어 가능의 시스템을 완성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아무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한국이 한국형 아이언돔을 성공해내면서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한국의 개발 소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자국 시스템을 수입할 것을 권했지만 이번 소식을 듣고서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엘자임은 한개 포대당 다기능 내한대 교전통제소와 작전통제소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등 각종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구축하는 데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어렵지 않게 이를 성공시킨 것이죠. 미사일 방어에 관심을 보이던 대만은 이 소식 기구로 한국을 주시했죠. 최근 한국은 굵직한 방산 수출 계약을 잇따라 성공시키면서 방산 시장에서 핵심 수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공주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것이 대표적이죠. 항공기 격추용 미사일 천궁의 개량형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천궁2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6개 시연평가에서 100%의 명중을 기록하는 신기록을 달성했는데요.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도 더 놀라운 명중률을 기록한 곳으로 패트리어트에 비해 가격도 저렴해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기량을 자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천궁의 성공은 기존 기술 개량을 한 끝에 거둔 손가락이었고요. 많은 이들이 한국형 아이언돔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죠. 그러나 천궁 미사일 수출 역시 큰 틀에서 보면 한국형 아이언돔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한국에게 KA게임D 시스템 구입을 요청했고 더 나아가 한국 공군이 대만 연공을 수호할 수 있게 특별 조항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손까지 대만은 빌린 것이죠. 실무 협의를 위해 대만 국방성 관료가 한국을 방문해 도입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한국은 대만을 주위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얼마 전 대만이 개발 중인 현대식 디젤 추진 잠수함을 건조 사실을 보도. 여기에 한국 기술진이 참여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수입한 부품을 대만까지 조달 잠수함 제조 기술을 지닌 여러 국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중국에게 저항할 잠수함을 제조 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밝혀지면서 중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국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릴 정도였죠. 중국 정부는 대만 당국이 잠수함 건조를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중국을 어기는 행위이며 대만은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로이터 통신 소식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면서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우호 관계가 공식적으로 드러났죠. 작년 미국으로부터 미사일과 자살 공격형 무인기 스텔스 초계함 구입을 위해 하나로 10조 원 가까이 소비한 대만 입장에서는 안정성은 물론이고 파괴력까지 검증된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중국 정부는 한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왕이 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정부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대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 어떤 국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 한국을 향해 협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한국형 아이언돔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지 증명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무기는 중국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로 일관했던 중국이 대만의 아이언돔 수입과 관련해 다급하게 반응한 것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무서운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는 한국 방산. 계속해서 한국이 별것 아니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언제까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대만이 안전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방송이 계속해서 발전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